박사님, 그 채소 중에 제일 비싼 채소가 뭐예요? 제일 비싸다. 바로 이겁니다. 이 바질이라는 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깻잎 있죠. 들깻잎으로 먹는 들깨와 같이 꿀풀과 식물이에요. 꿀풀과 식물의 이제 고유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꿀풀과 식물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잎이 서로 이렇게 두 장이 마주 보고서 이제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잎이 대생한다, 마주 보고서 난다 해서 대생이라고 그러고, 잎 두 장이 같은 마디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꿀풀과의 꽃의 특징이 줄기 맨 끝에 가서 작은 여러 개의 꽃들이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씨가 그 작은 꼬투리 안에 한꺼번에 모여서 달리는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질이라는 식물은 고온성 작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운 계절에 잘 자라는 식물인 거죠. 저희가 주로 재배하는 게 이제 쌈채소,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추라든가 치커리 종류 이런 식물들은 시원한 걸 좋아하는 저온성 작물들인데, 그에 반해서 이 바질은 여름에 잘 자라는 고온성 작물. 저희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주로 재배는 안 하고 한여름이나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만 바질을 재배해서 출하하고 있는 그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여름 돼서 이제 상추라든가 다른 샐러드용 채소들의 수확량이 떨어질 때, 한여름에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바질 통해서 또 수익을 좀 내줄 수 있는 작물로서 아주 효자 종목이긴 하죠. 뭐랄까요, 이 채소류 중에 단위 무게당 최고 고가가 나오는 작물이 뭐가 있냐, 이거 썸네일 각인데 이 바질이라는 식물이 참 애매한 식물이에요. 여름에는 굉장히 잘 자라는데, 이 바질이라는 식물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게 되냐, 대부분 이 바질을 쓰는 곳들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위에 데코레이션을 한다거나 피자, 파스타 뭐 이런 데다가 같이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토핑으로 올려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게 빠지면 제대로 맛이 안 나요. 동네에서 각종 좋은 재료들을 다 잘 넣고 만든 동네 피자 가게 피자랑, 정말 이태리 전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맛있는 피자랑 들어간 재료는 거의 똑같은데 먹어보면 확연히 뭐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전 그걸 이제 풍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자나 파스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오레가노라는 허브라든가 아니면 바질이라는 이런 허브, 그런 게 들어갔을 때 본연의 자기의 향과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 바질은 이태리 음식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허브가 되기 때문에 1년 12달 춥거나 덥거나 항상 써야 되는 데선 써야 돼요.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아니면 향을 내기 위해서 소량씩만 쓰기 때문에 많이 소비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은 있다. 한겨울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질은 최소한 영상 18도 정도가 유지돼야 꾸준히 자라나고, 그 이하의 온도로 내려갔을 때 생육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잘 자라질 못하게 돼요. 12월, 1월달, 2월달 이럴 때 온실내의 온도를 영상 18도로 올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질이 겨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정도 양, 좀 펼쳐놔서 그런데 손을 잡으면 한 줌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게 지금 100g 정도 되는 양인데, 1kg 정도의 바질 잎이 평균적으로 한 1, 2월 달에는 가락시장 도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7만 원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제일 비쌀 때는 얼마나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 8, 9월 3개월 연속으로 바질값이 1kg에 30만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가락시장 기준으로. 최고가 제가 본 것만 39만 원까지 나오는 걸 봤어요. 1kg에 39만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키로당 단가 이렇게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키로에 39만 원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어떤 작물이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3개월 연속으로 30만 원이 계속 넘게 나온다는 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되겠죠.
근데 이 바질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수확 후 보관이 잘 안 돼요. 요걸 다른 채소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면 최소한 못해도 며칠 이상, 일주일 정도는 뭐 상추 같은 거 보면 한 2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바질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3일 정도 있으면 새카맣게 변해요. 색이 변색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돼요. 보통 바질을 저장하기 좋은 온도가 몇 도 정도냐 이제 얘기를 하면 춥지 않은 한 10도에서 12도, 더 넘게는 한 14, 5도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 온도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3일보다는 좀 더 길게 한 4,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냉장고에서는 보통 한 3, 4도 정도, 그 정도에서 유지시키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에 들어갔을 경우 변색이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잎에 물이 닿게 되면 물이 닿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 물이 닿은 상태에서 너무 더운 상태, 금방 변색돼서 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값이 높은 거예요. 바질은 보통은 종자, 씨를 파종해서 많이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일반 그 온라인 상에서도 바질 하면은 검색만 하셔도 그 스위트 바질이라고 하는 품종의 바질 씨를 손쉽게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바질 씨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물에 타서 또는 음료에 타서 바질 씨를 이제 먹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식물이긴 한데, 바질 씨를 보면 그 물을 흡수하게 되면 마치 개구리알처럼 투명한 막이 생기면서 자기 그 까만 씨 주변을 그 반투명한 형태의 뭔가로 젤라틴 재질로 감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이제 종자들이 꿀풀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바질뿐만 아니라 이제 세이지 종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루꼴라라는, 뭐 식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루꼴라 종자도 물에 불렸을 경우 자기 씨 주변에 끈적끈적거리는 그 젤라틴 재질로 막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왜 형성시키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있을 때 자기가 발화하는데 충분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씨 주변에 젤라틴 재질의 막을 형성해서 수분을 최대한 자기가 이제 싹튼 데까지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젤라틴 재질 안으로 물을 흡수해서 가둬 놓고 있는 거죠. 시중에서 식용으로 먹는 용도로 나오는 바질 씨는 그 씨를 구입해서 파종을 할 경우 대부분 동남아에서 쓰는 바질 품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사용하는 스위트 바질이 아니라 독특한 향기가 나는 타이 바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분명히 스위트 바질이라는 품종의 씨를 구입하셔서 파종하시길 말씀드리고,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씨는 대부분 타이 바질,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타이 바질 씨를 대량으로 수확을 해서 그 씨를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용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그거 파종했다가는 그냥 쌀국수에나 넣어 드시는 게 좋은 그런 이상한 품종이, 독특한 향기의 그런 품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